자,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왜 이렇게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네,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6일 장전 체크포인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양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이 거래일 전에는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전날에는 급락으로 또 다시 마감이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3.58%, S&P 500은 3.39%, 나스닥은 3.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50bp 인하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국제 공조로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불안감은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이어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IMF는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하면서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적극적인 부양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뭐 심리적인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시장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도 밀렸고요. 페이스북 3.4%, 아마존 2.6%, 마이크로소프트가 2.51%, 애플이 3.4% 밀려 내려오면서 3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9,800대에 있던 나스닥 지장이 8,200대까지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난 이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전날에 이 거래일 전에 상승했던 부분들보다 더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날 절반에 거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표치에 도달을 해놓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좀 다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밀려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는 목표치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눌림을 좀 받는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국내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1.83%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좀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구 부위 개선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1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기관은 3거래일 순매도가 좀 지속이 됐고 거기에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볼까요? 외국인 쪽 1,400억대 매도가 나왔죠. 과거에 7천억대, 8천억대, 6천억대 매도했던 것보다 금액은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더 늘어나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잠깐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많이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 사실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양매도가 여전히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이 거의 대부분을 압도적으로 좀 차지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800억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수급의 개선이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의 매매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카카오,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은 셀트리온, LG화학, 한진칼, KTNG, SK텔레콤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도 좀 덜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전일 외국인 매도 금액이 1,400억대의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매도만 1,267억을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그 이외에 카카오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에 가장 밀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좀 나오지는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성장 섹터는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관의 거래소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거의 뭐 ETF 쪽을 집중하고 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ETF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이 ETF 쪽의 거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외에 뭐 SK 하이닉스나 맥커리 인프라, 호텔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삼성전자, KTNG,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 매도의 줄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도 지금 삼성전자를 동반 순매도가 좀 나왔어요. 전날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야간 선물이 외국인 쪽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양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종목군도 좀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특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IT 속 섹터를 차익을 하고 있는 대신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제넥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죠. 그 이외에 일부 뭐 IT 쪽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일정한 부분들 성장주 쪽도 동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 있어서 매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비엠이나 NHN 한국사이버결제, 컴투스, HLB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매수하는 종목군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스코텍 뭐 이런 종목군들, ST팜, ABL바이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네페스나 BH, KH바텍 등의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그죠? 전날 기준으로 해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던,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주말을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의 되돌림이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다만 이제 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5일선이 하방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다시 장악을 하고 났는데, 위에 이제 11선의 하방 각도가 하방이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선도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평선은 지지라인이자 저항 라인이니까. 그 다음날 보게 되면
장중에 밀려 내려왔지만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1선 아직까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11선이 지수를 땡겨 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5일선 자리대 뭐 2050포인트 언저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일선은 빠르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11선의 하락 각도가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들의 영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1선은 그나마 각도가 가파르진 않아요. 11선까지가 가파른데 그 얘기는 10일 동안에 10거래일 동안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선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 5일선을 돌려 세워줬기 때문에 5일선 자리대 640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반등이 빨리 나오거나 이 근방에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가팔랐던 이 이평선에 있어서 돌리는 구간들은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변동성 자리대가 변동성이 큰 만큼 러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최근 시장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힘들죠. 주식이 시장이 밀려 내려왔을 때에 환호를 부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 전날 MSCI 코리아 인덱스 펀드를 좀 보게 된다면 2%대 하락을 했지만 다행히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5일선, 지수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동시만기일 영향권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지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미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 변동성은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 진입을 하게 된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최근 구간에서는 한 번에 나눠 할 것도 쪼개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위축될 필요성은 없다. 시장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좀 보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일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요렇게 지금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요 구간이 진행이 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한 단계 더 빠지느냐 요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요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일 거예요. 일단은 양쪽은 다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요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하락에 있어서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이미 한번 빠져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요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해서 따라갈 이유도 없고 내린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시장은 박스권역이니까 밀린다라면 또다시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시초가는 개파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 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전 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